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린의 공인노무사 변호사 조석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해서 실체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당하는 사유들을 저희가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각하 사유였으나 지금은 기각 사유로 변경됐다는 부분이 있었죠. 당사자 적격, 신청인이 근로자인가, 피의 신청인이 그 근로자의 사용자인가, 이 두 부분을 판단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제신 절차를 무는 열쇠, 당사자 적격.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구제 신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이익을 가진 사람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신청인 적격은 뭡니까? 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그 다음에 피신청인 적격은 뭐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업주다. 이 얘기는 즉슨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근로자의 사용자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당사자 적격이 갖추어져야 첫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그 근로자성에 관련된 좀 더 많은 얘기는 나중에 영상을 좀 제작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최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때 가장 좀 기본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 있을 때 근로자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 위임 계약, 도급 계약, 프리랜서 계약, 뭐 흔히 말하는 3.3% 계약,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목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임금 목적이라는 것도 사실 임금이란 게 뭡니까?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데 그게 근로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근로라는 건 뭐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 종속 관계라고.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종속성, 인적 종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걸 두 가지를 크게 많이 찾아봅니다. 이제 인적 종속성 같은 경우에는 지휘 감독, 업무의 지휘 감독이라든지 근로 장소에 구속이 있는지, 근데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요. 이제 경제적 독립성에 관한 데서는 이제 사업자성을 좀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용자 말고 다른 사용자와도 일을 같이 하는지, 작업에 관련된 도구나 이런 것들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적 종속성, 실질적 지휘 감독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는 크게 네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업무 결정권, 사용자가 업무를 정하는가. 내가 내 업무를 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근로자가 아니죠. 사용자가 내 업무의 내용을 정하는가. 그 다음에 회사의 각종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위가 아니고 상당한 지위. 이거는 조금 법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떤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그 기계를 조립하거나 물건을 만들겠죠. 그렇지만 학원 강사나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당히 재량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라는 거는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한 지휘 감독은 업무의 특성상 그 사람의 재량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지휘 감독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구속성이 있느냐,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사용자의 정에 의해서 지정되고 구속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조금 좀 입장이 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취업 규칙을 적용받는지 받지 않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요즘에는 또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 장소 구속성이라는 게 사실 현대에서는 점점 더 조금씩 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내가 규정 적용이라든지 시간 장소 구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내가 근로자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경제적 독립성, 이건 내 사업인가 남의 사업인가, 이거는 진짜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손익이 누구한테 기속되는가? 내가 일을 해서 어떠한 일을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량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의 손해가 되느냐, 나를 고용한 사람의 손해가 되느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체 가능성. 그 다음에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적 종속성. 인적 종속성은 뭐 예를 들어서 상당한 지위가 있고 업무 시간과 업무 장소의 구속성이 있고 각종 사내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런 부분들과 이 경제적 독립성을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내가는 근로자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급, 고정급의 유무 3.3%냐 근로소득세냐, 4대 보험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3.3%로 그 소득세를 내면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아니라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안 하고 그냥 3.3% 내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제 근로자성을 판단했죠. 이제 신청인 적격을 판단했으면은 그 근로자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이제 경영 담당자, 공장장, 지점장, 학교장이나 직종 상사들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누구냐? 그게 1차적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경우는 이거죠. 이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피신청인이에요. 근데 피신청인은 도급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어요. 수급인과 원청이 도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근로자와 이제 수급인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체결을 한 상대방 피신청인은 이 수급인이나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이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로계약은 여기 피신청인, 근로계약은 여기 수급인, 파견사업주하고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은 이제 원청사업주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 지휘감독을 원청사업주가 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 경우에는 뭐 원청이 구체적인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사실상 수급인과 파견 사업주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원청이나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많냐면요. 안산이나 이런 공단에 보면은 파견업체 혹은 인력 소개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다른 현장에 공장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공장에서 당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인력 소개업체에 소개를 하면은 인력 소개업체가 그 공장에서 당신을 더 이상 사용하기 싫다,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을 피신청인 적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력 소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피신청인 적격을 가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노동위원회의 한계입니다. 불법 파견 여부를 담당하거나 판단하거나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공장을 피신청인 적격으로 삼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 판단하는 것은 사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이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거기까지 판단하는 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인력 소개 업체를 통해서 다른 공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되는 경우에는 인력 소개소 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 파견과 사용 적격 한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청업체가 실적 없는 유령 회사가 아니라면은 계약상 사용자를 피신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그걸 뒤집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원청 업체하고 하청 업체인 그 인력 속에서 그 두 군데를 전부 다 피신청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원청업체가 내 사용주고 하청업체, 인력 속여서 업체는 실질적으로 한 게 없다라고 주장해 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가시는 것보다는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신청이 근로자 적격 착격 체크리스트 핵심 요소 인적 종속성이죠. 업무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냐, 지휘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시간 장속의 구속성이 있느냐. 경제적 요소는 비품 도구 소유권, 제3자 대체 가능성,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 보수의 근로 대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이제 부수적 요소로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세금 원청 진수 여부, 기본금 여부는 부수적 요소다. 피신청인 아까 판단하자는 거 있었죠? 근로계약서가 있는가? 이건 즉 무슨 얘기냐면요. 내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누가 적혀 있는가? 계약상 사업주가 피신청인이다. 계약상 사업주가. 그런데 간접 고용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파견해서 중간 업체가 실체가 있으면은 중간 업체가 사용자고요. 실체가 없다면은 이제 원청 업체가 사용자인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다. 다만 요 판단은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보다는 이렇게 간접 고용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보다는 법원을 더 추천드린다. 정확한 당사자 지정의 구제 시작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소송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그 피고가 정당한 피고인지 아닌지 여부도 심판 단계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근로자인지 여부 항상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근로자일 때 나와 계약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첫걸음입니다.